이번 주 경제 이슈를 쪽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레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나 싶어요. 이거 네.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 근로자 체포를 했다. 트럼프식 길들이기냐? 이거는 뭐 얘기 하나마나 안 좋은 뉴스잖아요. 안 좋은 뉴스죠. 네. 일단 뭐 이거저거 다 떠나가지고 혹시 사진 언론에 공개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중범죄자 잡아가는 것 같아요. 푸른색 수의를 입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막 철창 찍어진데 이렇게 철창 너머로 보이는 이 장면. 예.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아마 단속국 떠가지고 쇠사슬 한 붙였어요. 건데, 그러니까요. 이 중범죄자를 다루듯이 하는 건데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적이죠. 이분들이 무슨 범죄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거기다 공장을 짓는데 그걸 이제 좀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이른바 이제 전문직 분들이시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무슨 뭐 1년, 2년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네, 예. 그게 사실 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네네. 예.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일단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적이었고요.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민 세관 단속국 여기가 요새 지금 불법 이민자들 잡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들도 이게 다 실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잡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타겟으로 해서 여기 불법 이민자들이 많다. 그래서 타겟으로 해가지고 한국 공장을 급습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저희가 유튜브로 지금 영상 쭉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근로자 보시면, 300명 줄 서가지고 지금 모험 수색당하고 쇠사슬 차고 요 화면을 보고 계신데 궁금한 건 이민 단속국의 원래 타겟은 사실은 히스패닉계 불법 체류자들, 불법 이민자들 이걸로 단속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누가 봐도 저 공장은 한국이 조지아에 맞아요. 투자한 공장이라는 거 다 아는 거고 거기 가면 한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거 다 아는 거고 우리나라 근로자들 지금 타겟을 찍어서 들어온 거거든요. 찍어서 들어왔다라고. 예. 네. 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단 트럼프가 미국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 육성이잖아요. 그렇죠. 제조업 육성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양질 일자리가 창출이 예. 돼요. 그러면 제조업을 공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일자리가 2단계로 창출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현지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창출이 됩니다. 건설 과정에서. 네, 건설 과정에서. 그건 이제 약간 조금 어떻게 보자면 일시적인 거고요. 공장이 지어지고 나면 해당 공장에서 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 건설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건설이잖아요. 건설 우리나라가 엄청 잘하죠. 기가 막히죠. 네, 게다가 국내 사실 제조도 제일 잘해. 그쵸, 미국 백인들보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 훨씬 잘해. 그건 그렇죠. 맞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그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지을 때 보자면 이제 뭐 입찰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미국의 노동 조건을 다 준수하면서 거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 일을 놀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들의 임금 수준을 맞춰가지고 다 그 건설을 하자면 건설 단가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수주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가를 좀 내려야 되잖아요. 일단 낙찰을 받았어. 건설하겠다고 하청업체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은 이제 업체들이 현지 근로자를 쓰자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게다가 노동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고 이게 약간 우리나라 특유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그럼요. 이게 뭔가 그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뭔가 초과 근로를 해서라도 어쨌든 맞춰내는 게 있잖아요. 성실하고 회사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 게다가 최고죠. 이게 그 건설 같은 경우 이게 납기까지 못 맞추면 그 이어지는 지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은 또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일단 국내 좀 건설 경기가 조금 약간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에다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많은 업체들이 그 낙찰을 받아가지고 해외 공장을 짓겠다고 나갔대요. 근데 나갔는데 막상 공장에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게 낙찰은 받았는데 그거 비싼 미국인 써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거 일도 빨리 안 돌아가고 돈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을 비행기로 실어 날라다가 미국에서 쓰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합법적인 비자가. 절차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비자를 받아야 돼.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게 현지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 HB1 이걸 받거나 아니면 주재원 비자 L1 이건 한 3에서 뭐 5년 동안 주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E2 이건 한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거고 이 비자가 필요해요. 근데 발급도 잘 안 되고 발급까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스타나 B1 비자를 활용했어요. 이스타는 뭐냐면 관광 비자죠. 맞아요, 관광 비자. 그리고 네. B1 비자는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뭐 잠깐 그 일할 수 있는 비자이긴 한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이게 한 100일 정도 걸리고요. 거절률이 한 4분의 1 정도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사람 나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스타 비자로 많이 돌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이스타 비자로 우리가 미국 갈 때 받는 게 이스타 비자잖아요. 네, 맞아요. 놀러 갈 때. 그거 가지고 일했으니까 불법은 맞는 불법 거잖아요. 맞아요. 불법 엄격하게 맞아요. 법의 잣대를 미국 이민법을 맞습니다. 적용하면 그건 맞습니다. 불법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불법 근데 맞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죠. 그거죠. 네, 네. 바이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맞아요. 일들이. 그래서 제가 근데 바이든 정부는 그냥 용인해 준 거잖아요. 아니요 용인해 알고도 모른 척했나? 아니 뭔가 관례상 네. 관례상 약간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단속하진 않았죠. 왜냐면 자기 나라에 투자하는 공장인 거 아니까. 그런데 근데 제가 트럼프 왜 이래요? 개인적으로 저기 친척 중에 엘솔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이분도 이스타 비자 받아가지고 많이 미국으로 갔다 오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바이든 정부 때도. 그러니까 예, 예. 과거에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예.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별로 충격적이지 않게 재수 없게 걸렸다 약간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해서 그거 옛날에 SK도 걸렸어라고 해가지고 그 무슨 얘기가 찾아봤더니 기사를 실제로 2020년 6월에 예. SK 이노베이션 현장 불법 취업 한국인 33명 추방. 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찾아봤더니 조지아주 공장에다가 배터리 공장 짓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스타 비자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막 일하다가 이게 조지아주 공장에서 그 내부 분위기가 뭐냐면 야 저러다 걸릴 텐데라고 현지에서도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 한번 타겟으로 잡고서 33명을 이제 추방을 시킨 겁니다. 예. 이런 정도로 약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일이었는데 그래도 바이든 정부 때는 막 이민 단속국이 대대적으로 무장하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잡아내는 일은 없었는데 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그거- 위대해지나?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미국인들 위해서 일자리 만들려고 했더니 한국에서 사람들을 실어 날라가지고 한국 일자리 만들어? 예. 불법 저지른 거 맞잖아 라고 예. 해가지고 단속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요 공장 건설할 때까지만 좀 눈을 감아주면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면 LG 엔솔 공장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10년이고 20년이고 공장 계속 돌아갈 때마다 미국이 현지 노동자 고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을 텐데도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건 뭐예요? 아니, 지금 당장 중간 선거 있고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약간 그 명분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네. 예. 어. 그래요. 그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자면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백인 노동자들이 사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데 예. 그들의 입맛에 딱 맞는 공약을 한 거잖아요. 예. 일자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창출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투자를 받았더니 예. 일자리 창출은 해외에서 실어 날라가지고 불법적으로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마 이제 모든 게 다 자기의 정치적 업적을 위해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금 약속을 받아낸 것도 자기 정치 업적을 위해서고 예. 그 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백인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그런 반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거고. 다 알면서 일종의 우리나라 길들이기 차원에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예. 저는 약간 있는데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잘못한 거 맞긴 맞아요. 아니 뭐 불법은 네. 불법이겠죠. 예.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비자 문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예. E4 이거 신설 요구를 2013년부터 했었어요. 예. 이걸 보자면 이게 비자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호주는 1,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는 1,400명 쿼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미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 이게 빠르게 나올 수 있고 한국인들이면 쿼터가 있어서 그 대상까지는 그냥 문제 없이 발급이 되는 이 비자 쿼터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E4 비자 신설을 2013년부터 요구해 왔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위험하게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만들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빨리 한국인 전문가 비자 쿼터를 빨리 받아내야 되는 거죠. 역시 외교력이군요. 네. 근데 이걸 보면은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예. 아니 왜 지금까지 뭐 했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13년부터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예. 벌써 호주는 10,000명 넘게 받았거든요. 싱가포르도 5,400명을 받았어요. 예. 근데 미국의 투자를 호주나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전용 취업 비자 쿼터도 못 받아냈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저 투자 철회까지 고려해야 될 상황까지는 아닌 거죠? 이 투자 초래라면 사실 손해가 막심한데. 손해가 막심하니까 예. 그건 아니라 아까 그렇지. 말씀드린 대로 예. 이거 어쨌든 우리도 약간 이스타로 돌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하.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의 예.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해 볼게요. 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자, 핵심은 공공주도로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요 얘기예요. 네네. 이게 결국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어떻게 줄 거냐 요 얘기인데 포인트 는 뭔가요? 일단 포인트는 LH의 귀환이라고 해야 되나? LH의 귀환? LH가 전면에 나섰다. 그럼 예전에 주공 아파트라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LH가 하는 것도 주공 아파트가 아니라 예쁘게 했어요. 예쁘게. 민간 건설사 이름 붙이는데. 근데 LH가 전면 등장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 국토부 장관이 임명돼가지고 일성으로 해가지고 무슨 얘기 이렇게 되게 여러 얘기 하잖아요. 예. 어떻게 펴겠다. 근데 국토부 장관의 일성이 뭐였냐면 LH 개혁하겠다 이거였어요. 예.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어? 했는데 지금까지 LH가 욕을 먹은 게 뭐냐면 이 땅 장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LH가 약간 특지를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민간 건설사에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예. 넘기면 그 차익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 차익을 가지고 자기네 부채를 메우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LH 같은 경우에는 임대나 아니면 공공주택 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수익성이 나는 사업을 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땅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 부채 메우고 했던 방식인데 이렇게 LH가 주성하고 땅을 팔아서 민간사들이 받아가지고 그 땅에다가 아파트 지으면 비싸게 분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아니라 그냥 LH가 직접 해라. 라는 거죠. 땅 장사에서 땅 돈 벌지 장사하지 말고 LH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착공하고 이렇게 막 그 아파트를 지으면 아무래도 분양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시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공도. 나도 해라라는 거죠. 그거 진짜 주공 아파트 나오는 네, 거네. 맞아요. 근데 이제 시공은 이제 민간한테도 맡길 수 있는데 어쨌든 LH가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주택 공급에 직접적으로 나서라라는 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LH가 하게 되니까 사실 사업성이 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들이 하다가 갑자기 공사를 접고 막 이러기도 예. 하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일단 LH가 들어가면 공사를 완공해서 내겠죠. 분양가 좀 쌀 거고. 분양가도 쌀 거고 예. 공급이 조금 잘 되겠죠. 어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럼 LH는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장사해가지고 그 부채 메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LH가 지금 예상 올해 말 부채 규모가 170조예요. 내년은 192조입니다. 예. 근데 땅 장사하지 말고 이거 직접 사업해라 하면 부채 규모가 더 커지겠죠. 예. LH 부채는 또 어떻게 돼야 되나요? 세금을 메워야 되겠죠. 또 악순환이. 이게 악순환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부분에 예. 있어서 뭔가 좀 정치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대출 규제와 함께 공급도 이렇게 내놨다. 예. 그리고 이제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아서 실질적인 공급 목표를 세웠다라는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 이게 가능해?라는 예.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 도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핵심 인센티브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같은 핵심적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도심에 민간도 들어와서 같이 공급을 늘릴 텐데 이게 빠져 있다 보니까 LH만 나서면 이거는 공급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공급을 속도를 앞세우다 보니까 예. 이게 그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파트잖아요. 예. 아파트다 보자는 빌라 다세대 위주로 조금 구성이 돼 있다는 점 그래요? 때문에 예. 사실 이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원하는 집이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로 통해 가지고 아파트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건 조금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는. 아직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 모르겠고 이 공급 대책 말고 이게 예. 추가로 들어가게 금융 규제가 추가로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LTV 50%인데 이제 40%로 하겠다라는 거고 예.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는 대출 빵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증인의 전세 대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갭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은행이 좀 대출을 좀 어렵게 해주도록 이게 주택 신용 보증기금 출연율 차등적용 이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대출 더 힘들게 막아놨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 이제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저 신들린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